안녕하십니까, 이피아 유바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중국 시장에 관련된 변동성이 엄청 커지고 나서 이런 중국 자산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중국과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서 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투자에 있어서 그러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가장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G2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구도 사실 가장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도 거의 6, 7%, 8% 가까이 높은 고성장을 보였던 국가들이고, 그리고 내수 시장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에 기웃기웃거리는 선진국들이, 특히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은 당연하고요. 이런 국가들이 당연히 중국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경기가 망가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중국을 다시 투자하는 어떤 힌트가 뭐냐라는 부분을 짚어보는데 포커스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 이 차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하늘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미국 10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만약에 전년보다 올라간다 라고 하게 되면 위쪽에 표시가 될 것 같고요. 전년보다 똑같은 기간 대비해서 빠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라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가 올라간다. 최근에 보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에 선행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한 18년, 17년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에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선진국 지표들보다 오히려 먼저 움직이는 것들을 주로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보니까 차이나 이런 신용 공급 사이클 자체가 오히려 글로벌 금리 사이클을 조금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힌트를 얻고, 그런 관련된 글로벌 IB들의 발표되는 보고서들을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진하게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중국의 신용공급 규모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런 신용공급 규모가, 이게 보시게 되면 약 마이너스 한 5에서 7 사이가 거의 바닥이고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거의 꼭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최근에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고요. 즉, 이 이야기는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회사들한테 자금 공급, 신용 공급을 해주는 규모가 많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드라이브 하지 못하게, 가격이 어떤 인상이 되지 못하게 자금 공급의 어떤 유동성 자체를 둔화시키거나 끊어버리는 형태의 대응이 있다, 암묵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바닥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에서 인플레이션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산업 경기의 어떤 회복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규제로 인해서 중국 시장, 자본시장 자체가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 어떤 크래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신용 공급을 더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이렇게 신용 공급을 많이 하면서 돈을 많이 풀어버리게 되면 위안화의 약세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중국 정부가 보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물론 예전처럼 중국을 사려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소비 섹터를 사라, 그런 스토리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기 회복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을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차이나 인덱스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도 이런 수혜를 받는 회사들이나 기업들이나 섹터가, 산업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 즉 중국의 신용 공여, 신용 공급 자체가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중국 익스포저를 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금리도, 글로벌 금리 자체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전혀 자극하지 않고 있는 희한한 그런 구간에 접어들고 있는데, 중국이
왜냐하면 최근에 오히려 비축하고 있는 원자재를 풀어서라도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막아보겠다라는 중국의 입장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중국 정부가 리저브,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는 어떤 원자재 익스포저나 이런 것들이 꽤 시장에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죽거나 아니면은 산업 경기가 죽어버려서 인민들,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중국의 공산당의 기치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선전의 도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크레딧 임펄스, 신용 공급이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임팩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가장 저희가 불편한 부분은 기존에는 중국이 efficiency, 마치 자본주의처럼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이의를 가지고, 즉 equality, 동등, 균형, 그리고 평등,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이해에 훨씬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구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후에 장기적인 어떤 중국의 익스포저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실 때 이런 크레딧 임펄스의 어떤 반등세, 이런 중국 정부의 어떤 오피셜한 공언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중국 인덱스의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그런 움직임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